80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행평가 두 번째 연습 시간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뭐 다 읽어보니까 요 삼국사기 열정 설신여 이야기 요거 한번 수업 시간에 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처용 이야기입니다. 처용 이야기. 수업 시간 역시 읽어보겠는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대로 이제 시험 때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섞어버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6개 정도 보겠지만, 6개 중에 몇 개를 이렇게 2개를 골라가지고 시험 문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 설신여와 처용의 시대적 배경은 그대로 적으면 되죠. 설신여, 요거,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처용, 역시 처용은, 요 시기 이렇게 요대로 적으면 되겠죠. 시기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사회적 위치 가난한 걸로 보아서 평민 여성이다. 그 다음에 처용은 한번 볼까요? 돼 있네요. 해안가 지방 세력의 아들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춤과 노래에 능한 사람이다. 지방 어렸을 때는 지방에서 세력가의 아들이니까 좀 잘 살았겠죠. 중앙 경주로 끌려온 인질이자 예술인이다. 예술인이죠. 춤과 노래에 능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것도 뭐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생활 방식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효도로서 아버지와 함께 살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책임감이 강한 생활 방식. 하나 더 적어도 되죠. 유리를 어떤 감성이 깊은 여자 뭐 이렇게 메마른 여자가 아니죠. 따뜻한 여자죠. 그 다음에 처용 이렇게 세 가지로 적으면 되겠죠. 효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책임감. 스타일입니다. 책임감이 스타일입니다. 감성,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으면 되겠죠. 처용, 지방 세력가로서 노래와 춤의 예술, 집에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겠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경제활동, 가난하죠. 아까 번에. 어려운 거, 그러니까 따라서 설신이는 이런 일도 했을 밭일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뭐 그렇게 쉽게 말해서 육체 노동을 하고 살았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없어도 이렇게 늙고 병든 아버지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없어도 이렇게 예술가니까 이렇게 살았겠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개념 한번 봅시다. 군역제도 요 역사적 개념입니다. 네 개를 적어야 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군역제도 6년 동안 그렇죠. 돌아오지 못했다. 지금도 군역제도라는 말은 군대 제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지금도 대한민국 남성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이렇게 누구나 가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불평등한 권력구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건드리고도 처벌받지 않았죠. 역신은 중앙의 권력이나 요런 사람이지 권력이 있으면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죠. 불평등. 지금도 권력자는 처벌 안 받거나 변호사 잘 쓰면은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불평등한 권력 구조다 이렇게 평등하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고, 춤을 췄다. 지방의 약자의 아픔. 약자는 이런 일을 당하면 원래는 분노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도 지방 청년들은 이렇게 혜택이 좀 낮죠. 좋은 수도권 대학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대학 아닙니까? 수도권 대학 나오면은 취직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은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 있죠. 지방 약자. 처용이 누굽니까? 지방 출신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 예, 요거, 수도. 지금도 대한민국은, 국가가 운영되면 무시받는 경향이 있죠. 과거, 현재를 통과할 수 있는 말,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설하는 믿을 수 있나? 전쟁의 고통을 반영한 것, 당시 백성 사는데 이해하는데, 당시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데 믿을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이런 책에도 나오고 있죠. 삼국 사기에 기록되었다. 처용. 가치가 있고, 어디에 나오니까? 삼국 유사에 나오니까, 기록되었다. 가치가 있고 믿을 수 있다. 왜 기록됐나? 미담처럼 담고 있지만 사실은 군역과 가족 해체, 가족이 해체됐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죠. 사회적 고통을 보여준다. 그러니 전쟁이 비극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 약자가 중앙에 복속되며 겪는 아픔을 담고 있다. 이스라는 원래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현실을 상징하며 지금도 약자의 현실은 그렇고 슬픈 약자를 배려하자는 가치가 있기에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죠. 지금도 잃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도가 뭔가 하면은 당시 군대 제도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요게 중요합니다. 국가가 전쟁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청춘을 빼앗고 개인을 희생시킨 구조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처용. 지방 무시입니다. 근거는 요거. 원래는 의해야 된다고 화를 내야죠. 화를 못 내고, 정확하게 말하면 화를 못 내고 너무 슬프죠. 그건 그렇고 평화로운 사회, 군대 문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 무시, 이게 이제 그 당시 내용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누구나 군대 가야 됩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국가가 강제로 군대 가게 하는 징병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군인의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무슨 제로 바뀌어야 한다? 모병제로 점차 바뀌는 게 좋다. 지금도 이거 국가에서 의논 중입니다. 모병제 요렇게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다. 요렇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광역시도 사실은 좀 그래도 혜택이 있죠.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도 좋은 학교, 문화시설을 세워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굳이 수도권 대학 간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겠죠. 또 지방 대학을 차별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지방대 출신도 실력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